보리니들, 지난 영상에 언니가 실속 있게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서 만든 생활 밀접형 설계안 공개했었잖아. 고객님들마다 보험료의 적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실속 있게 준비한 생활 밀접형을 메인으로 하고 좀 더 필요한 담보를 추가해도 괜찮다고 말했었는데, 그럼 어떤 담보, 어떤 특약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보리니들을 위해 준비했어. 완벽한 보장을 생각해서 만든 든든형 설계안 바로 시작할게. 20년 납 30세 만기 남아 기준으로 태아 시기 62,010원, 출생 후 보험료는 47,010원이야. 태아 시기 보험료는 산모님의 연령, 출산 예정일에 따라서 변경되고, 남아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아 출산 시 재산정돼서 보험료가 좀 내려가니까 참고하고, 먼저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 장애야. 최대 5억 원까지도 구성 가능하지만 너무 과한 설정보다는 적정 금액인 1억 원 정도를 추천하고, 상해 최근 몇 년간 의료 분쟁으로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연간 5,000건 이상인데 더 보장되는 담보야. 가입 금액인 1억 원의 후유 장애율을 곱해서 보장하는 담보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돼서 상해 후유 장애 50%가 발생됐다면 5천만 원이 보장되는 거겠지. 이 기본 계약이 의무 담보긴 하지만 다른 상해 후유 장애 관련 담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야. 다음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 이것도 의무 가입 담보인데, 납입 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 후유 장애 50% 이상,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 등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면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설정된 만기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어. 최대 100만 원까지도 구성할 수 있지만 알림 기능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구성했어. 이번엔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진단 담보야. 앞에서 얘기한 담보가 납입 면제라면 해당 담보는 납입 지원인데, 차이점은 유사암에 해당하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과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받게 되면 월 보험료의 50% 정도를 매월 지원해주는 담보야. 월 보험료를 얼마 냈는지에 따라서 가입 금액은 자동 산정돼서 설계서에 반영돼. 다음 골절 진단, 그리고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야. 뼈가 똑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금이 가는 경우에도 골절에 해당돼가지고, 만약에 어디 부딪혀서 실금이 갔다, 그럼 골절 진단비에서 30만 원,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담보에서 20만 원 해서 합산 50만 원 보장이 되고,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치아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에서만 30만 원 보장되는 거야. 얘는 치아 파절은 제외라고 했으니까. 출생 과정 시에 산모님 골반에 끼어가지고 발생되는 쇄골 골절이나 낙상 사고, 넘어져서 생기는 사고, 운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청구 빈도가 꽤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함께 구성했어. 애기들 뜨거운 냄비나 가습기, 주전자 같은 거 잠깐 방심하면 흔하게 생기는 사고가 바로 화상이잖아. 나도 애기 때 여기 난로에 데워가지고 여기 화상 자국이 아직도 있거든. 물론 피부에 물집이 잡히는 정도인 표재성 화상은 보장이 안 되지만, 아이들은 피부층이 얇고 약해서 심재성 2도 이상의 깊은 화상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 그래서 화상 진단 담보 최대 가입 금액인 100만 원 구성했어. 앞에서 얘기한 화상 진단 담보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었다면, 이번엔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신체 표면의 20% 이상의, 그것도 3도 화상이나 부식 진단일 경우 보장되는데, 물론 발생 확률은 높진 않지만 낮은 확률인 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서 함께 구성했어. 이번엔 상해 입원일당 담보야. 병원 규모나 병실에 상관없이 다쳐서 입원했을 때 보장하는 담보인데, 화상 입원일당,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등등 상해 입원 관련 담보가 많은데 다 제외하고 가장 넓은 범위인 해당 담보로만 구성해도 충분해. 첫날부터 1일 5만 원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했고, 생활 밀접형에서는 3만 원 구성했었는데, 애기들이 이제 점점 성장할수록 활동이 많아지면은 골절이라든지 화상, 교통사고 같은 걸로 보장 확률이 높아지는 담보 중에 하나거든. 든든하게 가져가라고 5만 원 구성했어.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 다쳐서 이제 치료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면 흉터가 생길 수 있잖아. 그 흉터 치료를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보는 1cm당 30만 원, 상지 하지는 1cm당 15만 원을 1,8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넘어져가지고 이번엔 이마가 찢어져서 흉터가 10cm 생겼어. 흉터 성형수술을 받았다면 1cm당 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00만 원 보장되는 거야. 근데 두세 번 반복 수술하더라도 최초 한 번만 보장되고, 상지 하지는 최소 3cm 이상부터 보장된다는 점 기억하고, 흉터 성형수술은 실손보험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거든. 구성하는 게 좋겠지. 다음 상해 수술 관련 담보들이야. 상해 수술 담보는 다쳐서 수술을 하는 경우 한 사고당 보장받을 수 있는데, 상해 수술 관련 담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범위의 담보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야 돼. 상해 1호종 수술 담보는 수술 방법, 병증도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는데 경미한 수술은 1에서 2종에 해당되고 중대한 수술은 4, 5종으로 볼 수 있고 차등 지급하는 담보야. 상해 수술 담보처럼 한 사고당 한 번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이 종수술비는 수술 회당 반복 지급하는 장점이 있어. 상해 수술 플러스 1종 수술이 합산 50만 원까지만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40만 원, 10만 원으로 구성했고 이 두 담보는 중복 보장도 가능한데 만약에 다쳐서 2종 수술을 받았다면 상해 수술 40만 원, 2종 30만 원, 그래서 70만 원 보장되고 5종 수술을 받았다면 상해 수술 40만 원, 5종 1000만 원에서 합산 40만 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해 수술 담보는 근봉합술 또는 변연 절제술이 동반되는 수술이어야 보장이 되고 상해 1호종 수술은 근봉합 수술이 동반되는 수술이어야 보장이 돼. 둘 다 절단, 절제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야. 피부 겉표면이 찢어져가지고 깨매는 수술인 창상 봉합 수술은 단순 봉합에 해당돼서 이 상해 수술 담보에서는 제외되는데 애기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 잘 넘어지잖아. 이마가 찢어져서 단순 봉합 받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보장을 원한다면 창상 봉합술 담보를 추가 구성해야 돼. 다만 총 6가지 담보를 모두 구성해야 되는 연계 조건이 있고 3cm 미만에 해당하는 A형 78번, 81번 담보는 5만 원이 최대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분류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같이 구성해도 좋아.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야. 질병으로 3% 이상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으면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율을 보장하는 담보인데 선천적, 후천적 장애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서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담보야.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랑 같은 개념으로 질병 후유 관련해서 담보 중 가장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50% 이상, 80% 이상 후유장애 담보는 제외하고 최대 가입금액은 5천만 원 구성하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CDR 척도로 분류하는 치매까지도 보장되기 때문에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성인보험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담보야. 이번엔 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암 관련 담보들이야.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암진단비 1억 원, 암진단비의 20%만 구성할 수 있어서 유사암 진단비 2천, 다발성 소아암, 소아 백혈병들을 포함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암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정암 진단비 3천, 소아암 백혈병 보장을 포함하는 다발성 소아암 5천 구성했고 첫 진단 받고 2년 주기로 계속 치료 중이거나 전이 재발, 새로운 암 진단에 대해서 보장하는 재진단암 2천만 원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했어. 모두 포함 관계에 있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14세 미만 암 발병률 1위에 해당하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비 1억, 특정암 3천, 다발성 소아암 5천 해서 일시금으로 1억 8천만 원 보장되는 거야. 잔존암이나 재발, 전이암 등 2년 이후에도 몸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2년마다 반복 지급되는 재진단암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더라도 든든하게 우리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겠지. 다음 유사암 진단 담보는 기갑경제라고 외우면 되는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암이긴 하지만 비교적 완치율이 높은 암에 해당돼. 2021년 기준 갑상선암 발병률이 남성 6위, 여성 2위에 해당되는 만큼 최대 가입 금액으로 구성하면 좋겠지만 암진단비의 20%만 구성할 수 있어서 현재 암진단금 1억 원에 20%인 2천만 원 구성했어. 뇌졸중, 뇌혈관 질환 담보는 각각 2천만 원씩 동시 구성했는데 뇌졸중이 뇌혈관 보장 범위 안에 속해 있다는 건 이제 하도 얘기해서 이제 알 거야. 근데 이렇게 중복 구성한 이유가 있겠지. 물론 뇌졸중 진단받으면 합산 4천만 원 보장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지금 태아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잖아. 출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도 두 담보에서 각각 20%인 400만 원, 400만 원, 합산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심장질환 관련 담보들이야. 중요하니까 집중해. 허혈심장 담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일부 협심증을 보장하는 담보인데 여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빈맥,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담보가 바로 이 심혈관 질환 담보야. 심장 관련 진단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구성 가능한데 봐봐. 허혈심장 2천만 원 구성 시 398원, 허혈심장 1천만 원 플러스 심혈관 질환 1천만 원 구성 시 2,201원. 약 5배 이상 보험료 차이 나지. 비싸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 비싼지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해 줄게. 2023년 기준 0세부터 9세 총 인구수는 약 343만 1,039명인데 해당 연령이 허혈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6가지 질병 코드로 진단받은 인구는 단 173명이고 반면에 허혈심장 포함 18가지 질병을 보장하는 심혈관으로 진단받은 인구수는 3,567명으로 20배 이상 발병률이 더 높아. 대략 1000명당 1명 이상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중대한 질환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야.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허혈심장
담보만 구성해주는 설계사가 분명 있을 거야. 우리 보린이들은 설계서 딱 보고 빠져있으면 추가 요청해야겠지. 이번엔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담보야. 암 진단 후에 직접 치료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각각 1,000만 원 최초 1회 안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도 바로 여기서 보장돼. 16주 이전 산모님이라면 최대 3,000만 원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니즈가 강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최대 구성해도 좋아. 다음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암은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암 진단금에서 보장되지만 이 담보는 뇌에 발생한 양성 종양을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야. 양성 종양이 암처럼 다른 조직에 전이되지도 않고 쉽게 치유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합리적인 비용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최대 금액인 3,000만 원 구성했어. 이번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야. 주로 5세 이하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혈관염에 해당하는 가와사키병하고 5세에서 15세에 자주 발생되는 판막 손상을 동반한 루마티스열을 보장하는 담보로 최대 1,000만 원으로 구성했어.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진단명이 있고 서양보다도 동양의 발생 빈도가 2에서 5배 더 높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중대한, 심한 등의 표현이 들어간 담보는 추천하지 않지만 보험료도 저렴하고 큰 보장이니까 최대 1,000만 원 구성했어. 다음 특정 감염병 진단 담보. 이 담보는 갱신형 담보긴 하지만 20년 갱신이라서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5원 납입으로 25가지 감염병을 최초 1회도 아닌 진단 받을 때마다 10만 원씩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담보야. 다음은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야.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세균성 수막염으로 많이 발병된다고 하는데 중증이 동반된 만큼 발병률은 낮지만 위험성은 높은 질병으로 보험료가 이제 저렴한 반면 가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성비 담보로 함께 구성했고 30세 만기까지만 구성 가능한 태아 어린이 보험 담보야. 다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성조숙증 관련 담보들인데 만약에 성조숙증 진단을 받게 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쯤 치료를 시작하게 되거든.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게 아이들 성장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보장이야. 진단금은 최대 10만 원이고 치료 담보와 합산 100만 원까지만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담보는 90만 원으로 구성했어. 출산 직후 바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보험 나이 5세부터 보장 및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는 예약 담보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해두자. 참고로 이 담보를 나중에 추가하고 싶어도 추가가 안 되고 감액이나 삭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문제가 없으면 삭제하면 되니까 가입 시점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음 수족구 진단 연간 1회한 담보야. 수족구는 손, 발의 발진, 입안의 궤양성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 주로 4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야. 몇 년 전에는 마스크랑 손 씻기가 생활화되면서 수족구 관련 문의가 거의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수족구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야. 초등학생인 우리 아들도 수족구에 걸렸다니까. 올 여름부터 보상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았어. 수족구로 진단받고 이 질병 코드로 기재된 진단서를 청구하면 30만 원 보장되거든. 최초 1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반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구성했다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불필요하다 생각되면 삭제하면 돼. 다음 내성마비 진단 담보야. 내성마비 진단 담보는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 가능한 태아 담보인데 태아보험만큼 내성마비 진단 담보는 필수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보통 6세 이전에 진단을 받기 때문에 6세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도 그때 끝나. 간혹 출생하고 삭제해도 되는지 문의가 오는데 내성마비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만기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어. 적정 가입 금액인 1,000만 원 설정했고 최대 한도는 2,000만 원까지거든. 최대 보장을 가져가고 싶다면 2,000 설정하면 돼. 다음 특정 언어 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 담보야. 표현 언어 장애, 수용성 언어 장애, 말더듬증 등 진단이 확정되고 상태가 지속되면 보장을 받는데 이 담보는 앞에서 얘기한 성조숙증 관련 담보처럼 출생 후 보험료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3세부터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효력도 발생하는 예약 담보 같은 건데 연간 1회 안으로 10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야. 실손에서는 질병 코드 F일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 부분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감안해서 추후에 아기의 성장을 확인하면서 삭제하면 돼. 다음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 담보는 태아 시기에만 구성할 수 있는 태아 담보야. 장염, 폐렴은 정말 흔하게 들어봤을 거야. 그 중에서도 로터바이러스는 최초 1회 안 30만 원 보장되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최초 1회 안 10만 원 보장돼. 물론 모든 장염, 폐렴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영유아 시기에 바이러스에 취약한 시기에는 대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담보야.
다음 건선 특정 치료 담보. 특정 광선 치료나 약물, 주사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되는데, 건선은 만성 피부 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야. 특히 신생아의 경우 건선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100만 원이라는 보장 금액을 연간 1회 안으로 반복적으로 보장해주는데 보험료는 4원이야. 다음은 태아보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병 입원 일당 관련 담보야. 영유아 시기에는 아무래도 폐렴, 기관지염, 장염, 수족구, 독감 등등 각종 전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구성해줘야 돼. 굉장히 중요한 담보다 보니까 다른 특약들에 비해서 좀 비싼 감이 있지. 질병으로 입원 시 첫날부터 30일까지 2만 원, 첫날부터 180일까지 5만 원 구성했어. 단독으로는 5만 원 구성할 수 있지만 두 담보 합산으로는 최대 7만 원까지 구성할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보장 기간이 긴 1에서 180일 담보를 5만 원 구성해야겠지. 그리고 아기들은 전염성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거나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다른 아이한테 이제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다인실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실 입원 시 이 1인실 담보에서 3만 원 추가해서 합산 10만 원 최대 구성했어. 간혹 실비에서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한데 입원 일당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3만 원, 5만 원만 구성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1인실, 특실 같은 상급병실 입원 시 실비에서는 병실료의 50%를 10만 원 한도로만 보장하거든. 예를 들어 종합병원 1인실을 입원했는데 1일 30만 원 나왔다 쳐. 질병 입원 일당을 최대 한도로 구성해도 이렇게 상급병실 1인실 이용하고 고객 부담이 1일 10만 원이 나오잖아. 최대 한도로 구성해야겠지.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엔 질병 수술 관련 담보들이야. 질병으로 수술하면 보장되는 수술비랑 질병 1호종 수술 담보인데 혀 유착증만 제외하고 선천 이상으로 인한 수술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는 최대 한도인 50만 원 구성했고, 질병 1호종 담보는 상해 1호종 담보랑 똑같은데 단지 질병일 때 발생 부위나 수술 방법에 따라서 차등 보장하는 담보야. 마찬가지로 수술 회당 보장이 돼. 종수술비도 16종 선천 포함 수술이나 18종 수술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천 관련 보장은 별도 태아특약인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서 보장받으면 되고, 18종 수술은 1호종 수술 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양성자 치료나 핀 제거술, 천자 등을 보장해서 보장 범위 자체는 더 넓긴 하지만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서 1호종 수술비를 더 추천해. 다음은 암 수술 담보야. 앞에서 얘기했던 암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되고 소멸되지만 해당 담보는 수술 1회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줘. 게다가 암 진단금처럼 일반암, 유사암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기 때문에 최대 가입 금액인 1,000만 원 구성했어. 다음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야. 쉽게 말해서 골수 이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발병 시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다양한 중대 질병일 때 치료를 위한 수술이야.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큰 보장을 대비할 수 있어서 최대로 구성했어. 다음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 담보야.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수술 시 50만 원을 보장하는 담보인데, 물론 필수적으로 구성했던 질병 수술 1호종 담보에서도 보장이 되지만 9세 이하 영유아 시기 편도 절제술이 다빈도 수술 2회에 해당되는 만큼 저렴한 보험료 17원으로 탄탄하게 중복 구성했어. 만약에 편도 절제 수술 받았다면 질병 수술 50만 원, 질병 수술 1종 20만 원, 호흡기 관련 수술 50만 원, 총 120만 원 보장돼. 괜찮지? 이번에는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야. 해당 담보는 장 감염, 중이염, 폐렴, 천식, 탈장 등 자녀 성장기 다빈도 수술 10가지를 수술 회당 추가 보장하는 담보인데 최대 가입 금액 50만 원으로 설정했어. 다음 심뇌혈관 질환 수술 담보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후 수술까지 받는 경우 관열, 비관열 수술 구분 없이 수술 회당 1,000만 원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관열은 쉽게 말해서 신체를 절개하는 수술, 예를 들어서 개복 수술, 심장 우회 수술 같은 거. 비관열은 절개 없이 하는 수술, 예를 들어서 복강경 수술, 내시경 수술을 들 수 있어. 진단금은 최초 1회 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하는 게 좋겠지. 이번에는 소아 탈장, 충수염 수술 담보인데 앞에서 한번 확인했던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1위에 탈장 수술, 3위에 충수염 수술, 냉장 수술이잖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랑 함께 구성했어. 너무 중복 구성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보장 확률이 높은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구성해주는 게 좋아. 예를 들면 탈장 수술 시 질병 수술 50만 원, 질병 수술 1종 20만 원, 자녀 10대 질병 수술 50만 원, 탈장 수술 30만 원, 총 150만 원이 보장되고, 충수염 수술 시 질병 수술 50만 원, 질병
질병 수술 1종 20만원, 충수염 수술 30만원, 총 100만원이 보장돼. 다음 모아모아병 개두 수술 담보야. 보통 한국인하고 일본인한테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아한테는 주로 뇌허열, 뇌경색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질환 중에 하나야.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뇌혈관 담보에서 진단금으로도 보장이 되지만 소아 시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의 30원으로 보장이 가능해서 함께 구성했어. 다음 두 개는 어린이 심장 질환으로 시술 또는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다시 등장하는 9세 이하 다빈도 수술이야. 사위의 심장 수술이 해당하는 만큼 두 담보 모두 최대 가입 금액으로 구성했어. 자, 이번엔 선천 이상 수술 담보. 임신 22주 6일 이전까지만 구성 가능한 중요한 태아 담보야. 특정 선천 이상,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특정 선천 이상은 신경계, 순환계, 근골격계 등등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천 관련 질환 수술에 대해 보장받는 거라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면 되고 수술 1회당 반복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인 500만 원 구성했어. 다발성 선천 이상은 약관에서 정한 다빈도 선천 이상 7가지를 10만 원 한도로 수술 1회당 보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혈유착증으로 인한 설소대 수술, 모반 등이 해당돼. 기존에는 30만 원 보장됐는데 현재는 10만 원으로 축소돼서 아쉽긴 하지만 혈유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질병 코드는 앞에서 얘기한 질병 수술 담보에서도 중복 보장돼서 만약에 모반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때 1회 치료 시 질병 수술 50만 원, 다발성 선천 이상 10만 원, 60만 원 보장되고 2회 치료부터는 레이저 치료할 때마다 10만 원씩 반복 보장된다고 보면 돼. 이 선천 이상 관련해서 A안, B안 두 가지 구성안이 있어.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인한 수술은 A안, B안 모두 10만 원으로 수술 회당 보장받는 건 동일하고 그렇다면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시 보장은 예를 들어서 3종에 해당하는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시 A안일 경우 1차 수술 시 3종 200만 원,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최초 1회안 200만 원 해서 총 400만 원 보장되고 2차 수술 시 3종 200만 원 보장되는 거야. B안일 경우에는 고정 가입 금액 500만 원씩 회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1차 수술 시 500만 원, 2차 수술 시 5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특정 선천 이상으로 수술 시 개흉, 개복 수술 등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는 4, 5종 수술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수술에 해당하는 1에서 3종을 할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A안으로 구성을 했을 때 1종 수술 시 20만 원, 2종 수술 시 50만 원, 3종 수술 시 2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해주는 데 비해 B안으로 단독 구성 시 특정 선천 이상으로 수술 시 회당 500만 원 보장으로 더 유리해. 정답은 B안이겠지. 간혹 출생하고 나서 뭐 큰 이슈가 없었다고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삭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선천 이상이 출생 직후가 아닌 성장을 하면서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아들 친구도 초1 때 부주상골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발목 안쪽에 있는 작은 뼈가 과하게 발달된 선천성 질환이래. 결국 수술을 했는데 선천 이상 수술비 받았더라고. 최소 초등학교 입학 시점까지는 유지하는 건 권장해. 다음 인공 와우 이식 수술 담보야. 해당 담보는 태아 시기에만 구성할 수 있는 담보인데 인공 와우라는 정기적 장치를 와우 내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돼. 쉽게 말해서 인공 나팔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청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도 난청인 경우에나 선천적, 후천적 질병 상해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이 가능하고 이식 수술하면은 수술 비용이 큰 데 비해 2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하고 있어. 다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관련 담보들이야. 항암 치료는 알겠는데 표적 항암은 처음 들어보는 보린이들 있을 거야. 기존의 항암 치료가 암세포,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해서 부작용이 많은 치료였다면 표적 항암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법이야.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갱신형으로만 구성된다는 점인데 갱신 시점에 보험료 증가율을 확인해보면은 보험료 변경이 거의 없지. 10년 뒤 갱신됐을 때 예상과는 다르게 보험료가 좀 크게 인상이 됐다. 그럼 그때 가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 다음 두 개는 태아 특약 중 하나인 8대 장애 진단 담보야. 8대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가 해당되는데 일반 장애와 심한 장애 담보로 구분해놨어. 여기서 잠깐 장애와 장애의 차이점 알아? 장애는 신체 훼손 정도를 보험회사가 만든 기준에 충족해야 되고 장애는 국가에서 만든 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장애를 보장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선천적인 후유증, 장애를 포함해서 보장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중요한 담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장애 500만 원, 심한 장애 100만 원 구성해서 장애 진단 시에는 500만 원, 심한 장애 시 600만 원 보장돼.
다음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는 간,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해당하는 장기 이식 수술 시 1,000만 원을 보장하고 각막 이식 수술 담보는 각막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2,000만 원을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실제로 보장 사례는 많지는 않아. 그만큼 보험료가 29원, 9원으로 엄청 저렴해. 적은 비용으로 혹시라도 있을 큰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져가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담보. 아기가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 갈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약관에 나와 있는 응급 증상은 심한 탈수, 열성 경련, 공휴일이나 야간에 38도 이상의 고열 등등 영유아 시기에는 이런 일로 응급실 갈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둘째 가진 엄마들은 아마 알 거야. 현재는 최대 20만 원까지만 구성이 가능하지만 적정 보험료를 생각해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를 추천해. 이 담보는 일단 구성을 했다가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됐을 때 응급실 갈 일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에 삭제를 하면 돼. 다음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한 사고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야. 스쿨존 안에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도 보장이 돼. 등하굣길에 스쿨존 내에서 나는 사고 비율도 높은 편이라는데 5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까 필수겠지. 다음 부정교합 치료 담보야. 부정교합은 앵글씨 분류법 기준 2급 또는 3급으로 진단 후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2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데 출산 후 바로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보험 나이 6세부터 보장이 개시되면서 보험료 납입도 그때 시작돼. 2023년 기준 부정교합에 해당하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환자 수야 앵글씨 2, 3급에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발병 인구가 적진 않지. 단순 치열 교정은 보장이 안 되는 점 기억하고 일단 구성했다가 애기들 때 되면 구강검진 다 하거든? 치과 선생님하고 이제 치아 상태를 확인하면서 보험료 납입이 시작되는 보험 나이 6세부터 유지를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겠지. 이번엔 시력치료, 시력교정 담보인데 부정교합 담보랑 마찬가지로 보험 나이 6세부터 보험료 납입이 시작돼. 고도 근시나 고도 원시로 판정될 경우나 불철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디옵터 이상부터 보장 지급받을 수 있어. 이것도 애기들 시력검사 다 하니까 그때 가서 안과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자. 다음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야.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이제 불가피할 때 변호사를 써야 되잖아. 보험료 1원으로 변호사 착수금을 보장받는데 구성 안 할 수가 없겠지. 다음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가족담보야. 보통 일배책이라고 하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보통 나와 함께 등본상에 기재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내가 또는 내 가족이 타인을 실수로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이 있고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대물배상,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대물 누수 이렇게 3가지로 구성돼 있어. 대인은 본인 부담금이 따로 없지만 대물은 20만 원, 대물 누수는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어. 현재 누수 관련 보장 보험료가 손해율이 높아서인지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면 보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 다 일배책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수 담보는 제외하고 대인이랑 대물 이렇게 2가지만 구성할 수도 있어. 반대로 엄마 아빠 다 있으니까 그럼 애기 거는 빼야겠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대인 대물 이렇게 2개는 가져가는 걸 추천해. 2~3명 중복 구성돼 있으면 자기 부담금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고 총 배상 한도가 2억, 3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실손 보상인데 실제로 일어난 손해액만 보장 가능하다는 거야. 배상금보다 더 받지는 못해. 기억해. 이제 마지막 태아담보가 5개 남았어. 임신 22주 6일 이내에만 구성할 수 있는 태아담보들인데 태아남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출산 전 임신 기간에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출산 후 1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어. 먼저 저체중아 입원 일단 담보야. 아기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1일당 4만 원 보장해줘. 주의할 점은 아기가 2.5kg 미만으로 출산했더라도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아. 다음은 장애 출생 담보야. 2024년 11월 기준 태아보험 상품 변경의 핵심 내용이거든. 일단 선천장애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보장한다는 건 알겠지? 중요한 건 1종, 2종, 3종에 어떤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할 테니까 같이 보면서 설명해 줄게. 약관은 정지해놓고 한번 보면 되고 의미 없을 수 있겠지만 변경 이전 약관을 한번 봐볼까? 차이? 이렇게 봐서 모르겠지. 간단하게 알려주면 이전에는 약관상에 정확한 특정 질병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 근데 변경 이후 약관을 다시
다시 보면 보장하는 코드는 약관에 기재된 코드가 아니면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봐봐. 예전에 장애 출생 담보 기준 사경 진단 시 진단서에 M43.62로 최종 진단 시 100만 원이 보장됐다면 11월 개정 이후에는 보이지? 약관에 명시된 보장 가능 코드는 Q68.0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 시 꼭 참고해야 되고 1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30만 원이 보장되는 거야. 이외에도 장애 출생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많았던 심장 중격 결손 등도 1종으로 분류되면서 이전에 비해 보장되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줄었어.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2종, 3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출생 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보장보다는 적절한 보장으로 2종 100만 원, 3종 100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일단 든든형 기준으로 출생 후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최대로 설정할게. 변경되긴 했지만 선천장애 출생 1에서 3종 담보는 중요한 태아 특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성해야겠지. 다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인 출생 전후기에 신생아 질병 코드 P코드로 입원하게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보장되는 담보야. 물론 앞에서 구성했던 질병 입원 일당하고 중복 보장 가능하고 저체중아, 황달, 호흡곤란, 폐변 흡입 등이 대표적인 보장 사례야. 마지막으로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60일 중환자실 담보야. 최근에 새로 생긴 담보인데 태아납으로 구성돼서 임신 기간 중에만 납입하고 출산하고 1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어. 기존에는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를 필수로 구성했었는데 이 담보는 태아 시기에는 보험료가 더 비싸고 출산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단점이 있어. 아기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보통 돌 이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담보를 대체 구성했어. 실속 있게 준비했던 생활 밀접형보다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지만 최대한 빈틈없이 탄탄하게 구성한 든든형 설계한 얘기해봤는데 이런 말 하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든든하게 설계했다 해도 어차피 100% 커버할 수는 없어. 그래도 의학정보, 통계자료, 보험 약관뿐만 아니라 가입하고 직접 보험금 청구도 해드리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두 반영한 설계니까 이대로만 진행하면 태아보험 숙제 끝이야. 너무 길었지?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볼게. 안녕.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